아, 참.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오늘은 그 인터넷에서 조금 화제가 되는 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유년 시절은 가장 풍족하게 자랐으면서 어른 돼서는 너무 빨리 현실을 알아버린 세대라서 그럼. 부모가 현실을 못 봤으니 당연히 어렸던 자식들도 자신은 특별하고 무조건 행복해야만 하는 존재처럼 생각한 거지. 근데 문제는 자식 세대들이 어른이 될 때쯤에는 산업시대가 막을 내려가고 있었거든. 여기서 대다수 2030 세대는 혼란이 오는 거야. 분명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최고다,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된다 이랬지만 정작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됐으니까 기분이 미묘하지. 그리고 지금은 초연결 정보화 사회로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커뮤니티, 유튜브, SNS에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이제 금수저들을 못 이기는 이 냉혹한 세상 구조에 대해 쉽게 안단 말이야. 어릴 때는 부모 밑에서 너는 꼭 성공할 거야, 넌 최고야 라고 불려주며 키워졌으나 스마트폰 초연결 사회로 자기의 주제를 너무 빨리 알아버렸기에 그 괴리감에서 오는 자아붕괴가 2030 자살의 원인이 아닌가 싶음. 인간은 힘들다고 쉽게 죽을 수 없음. 근데 희망이 없으면 쉽게 죽더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죠? 저도 30대긴 하지만 인터넷을 보다 보면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 글을 보니까 이런 포인트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 글에 가장 킬포는 여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커뮤니티, 유튜브, SNS에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그래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 예전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보통은 부탄이라는 나라를 떠올리는데 여기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이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혔던 이유는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부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런 행복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잘 살죠. 지금 세계적으로 한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저희 부모 세대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행복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상대적 박탈감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땐 다 같이 못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괜찮아, 다 이런데 뭐. 근데 어느 순간 누군가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행복도가 쭉 떨어지고 우울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 스마트폰 그리고 SNS인 거죠. 나도 나쁘지 않게 살아요. 나도 잘 살아. 근데 SNS를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보여. 나보다 더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 보여. 나보다 더 비싼 맛있는 걸 먹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맛있고 내가 입는 옷이 내 마음에 들어도 뭔가 초라해 보이는 거지. 사실 그렇잖아. SNS는 다들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근데 각자 본인들은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보죠? 거울을 보고 그냥 민낯을 보잖아요. 우리의 모든 순간이 가장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남들의 모습이 담기는 SNS를 보다 보니까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물론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을 목표로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목표가 남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남을 따라잡으면 또 다른 남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스마트폰, SNS 지금 당장 다 끊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저는 스마트폰을 의도적으로 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거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을 하는 시간을 좀 늘리면 됩니다. 게임을 좋아해? 그럼 게임을 하면 됩니다. 내가 몰입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할 만한 무언가를 찾아서 조금 더 거기에 시간을 들이면 본인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SNS에서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아예 끊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그 비중을 줄이자는 말이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조금이라도 늘려가다 보면 내 감정에서 차지하는 긍정의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만의 루틴을 하나 만들어서 계속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력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잖아요. 내가 대단해 보인다고. 물론 남들은 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효능감, 자존감을 올리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30분씩 책을 읽거든요. 한 권 읽는 건 그냥 하루 이틀에 읽어야지 그걸 뭐 나눠서 읽냐. 차라리 주말에 날 잡아서 3-4시간씩 읽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들, 1년에 책 한 권 읽는 친구가 드뭅니다. 저는 그렇게 30분씩 루틴을 잡아서 2022년에 책 16권 읽었습니다. 16권? 별거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16권 이상 읽으신 분들 몇이나 될까요? 별거 아닌 거라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푸시업 5회? 이런 것도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자살. 자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제가 뭐 애 아빠기도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우리 삶을 선택한 건 저희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가 태어난 건 선택하지 못해도 죽음은 적어도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살은 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뭐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종교가 없다 그랬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삶을
제 명을 다 못 채우고 죽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산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태어난 이 삶을 제 명을 꼭 다 채우고 생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아주 재밌게 살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천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이랑 달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어떨 것 같아요? 신부님 계시고 수녀님 계시고 술 먹으면 안 되고 고기 먹으면 안 되고 왠지 그럴 것 같잖아. 하지만 제 천국은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고 맨날 고기 먹어도, 아무튼 이런 게 제가 그리는 천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삶을 꽉 채우고 갈 겁니다. 다들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누군가 굉장히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억울하지 않나요? 나도 그냥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여러분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는 건 어려워도 행복한 건 할 수 있어요. 저도 행복하게 살잖아요. 기왕 태어난 거 이걸 굳이 그냥